네, 지금 유압 프레스를 고정을 하는데 얘는 탈부착식으로 나중에 정비성이 용이하게 이 안쪽에 정비할 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탈부착형으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이게 제작 과정이 사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멍 하나하나도 다 일일이 재원을 재서 뚫고 템내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미 다 도면이 있고 시제품이 하나 나온 상태에서 다음 작업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하고는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기계차가 못 들어요, 이제. 이거 없어도 간단한데 이거 달아나가고 어디 이제 유압 모터 달고 못 달고 하면 아예 못 들어요, 이제. 아, 오늘 여기에 머리도 닥쳐가지고 별 구경을 한번 했습니다. 어우, 튼튼해. 짱짱. 자, 그러면 이제 모터를 달고, 네, 모터는 5마력 단상 쓸 거고요. 아, 삼성은 나중에, 고정해 놓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구멍을 뚫은 건데, 잘 맞네, 아주. 일반 분들 보시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유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잘 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진짜 아시는 분들은 잘 안다는 얘기 안 해요. 나 모르는데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흥이 나서 가르쳐 주기가 좋은데 먼저 선수처럼 막 잘 안다 그러면서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 없고 진짜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모르는 거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들한테도 그냥 정문을 똑빨리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전 다 물어봐요. 그냥 거래처에 가서도 그러고 그냥 다 물어봐요.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봐야죠.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서 그럼 다 가르쳐줘요. 몰라서 가르쳐달라는데 차라리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고 가르쳐달라 그러면 다 가르쳐줘요. 근데 먼저 선수 쳐서 아는 체 막 해놓고 가르쳐달라면 얄미워서 안 가르쳐줘요. 얄미워서. 그건 배움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배움의 자세가 잘못돼. 근데 상대방을 약 올려놓고서는 뭔가를 얻어가려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유압 펌프고, 이건 메인 펌프고, 이건 보조 펌프고, 이건 실린더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는 거야. 이건 스윙 못하고,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거 유압을 잘한다고 얘기해요. 진짜 유압은 심도 깊게 들어가면요, 머리 지진나요. 그래도 최소한 공식 4-5개 정도는 알고, 웬만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정도가 돼야 그래도 나 조금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구분 명칭만 대충 알아놓고 나 잘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이 유압 펌프는 각 cc가 있어요. 몇 cc 몇 cc 몇 cc. 근데 그 cc라는 거는 한번 뚝뚝 돌면서 뿜어낼 때 유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총 토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1분 동안, 그러니까 1분 동안 뽑아낼 수 있는 유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압과 유량은 틀린 거예요. 유압은 말 그대로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유량은 1분 동안에 뿜어내는 오일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량이 큰 펌프일수록 그만큼의 그 동력이 마력수가 높아져야 돼요. 압력을 같이 올리려면. 이렇게 대화하면서 조립하니까 꼭 실시간 방송하는 거거든요. 자, 펌프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부분 기아 펌프는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모터는 정방향으로 도는 안 되고 역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대부분 모터가 배선 결속을 대충 해 나올 때 보통 정방향으로 결속이 되어 나와요. 근데 그걸 그대로 연결해 쓰시면 안 돼요. 유압 펌프가 반대로 돌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펌프를 돌게 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했을 때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이 T라인, 그리고 이쪽이 P라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오일이
이쪽에서 이렇게 탱크 있는 게 와서 여기서 이제 분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디로 가냐면 맨 처음에 이제 블록이나 이제 블록으로 가는 거예요. 전자식 블록이든 수동식 뭐 레버 블록이든 블록에 P라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좀 이따가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품이 아직 없어요. 부품이 많이 없어요. 지금 레버 블록도 아직 안 왔고 또 호수도 지금 재원을 다 따야 돼요.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고 짧으면 못 거는 거고 길면은 정렬이 지저분하니까 그것도 좀 작업을 해야 되고 일단 립불, 유압 호수 그리고 레버 블록 그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일 오일도 채워야 되고요. 오일도 30리터 가량 채우고 지금 시운전을 레버 블록이 와야만 할 수 있는데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시운전은 내일 모레가 될지 그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빨리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영상 찍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레버 블록이 왔어요. 그리고 유아보수하고 니프로하고 다 오늘 서울에서 가서 주문해가지고 다 가서 갖고 왔고요. 실린더가 회전 쪽에 있는 것들이 길이가 너무 짧으니까 이게 호수를 꺾어가면서 이렇게 끼울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히 맞아야 돼요. 지금 앞에 것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꽂았는데 지금 2개가 지금 안 맞아요. 총 6개 중에 2개가 안 맞아요. 그 간발의 차이로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한 15mm가 길고 하나는 한 20mm가 짧고 거꾸로. 그래서 내일 그걸 다시 해봐서 안 되면은 조치를 취해서 안 되면은 내일 다시 찍어야 되고 그리고 레버 블럭은 2분의 1짜리에요. 2분의 1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산 알리에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밸브가 포토가 하나 이상 2개, 3개, 4개, 5, 6개짜리 같은 경우는 그걸 쪽밸브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쪽밸브라고 부르는데 쪽밸브는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좀 나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구하지 못해요. 지금 제가 저희 그 거래업체 한 2군데를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못 구한다 하더라고요. 특장차 업체들한테만 직접적으로 납품이 가기 때문에 못 구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알리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보통 국내에서 나와서 이제 시판되는 거, 그러니까 중국산 아닌 대만이나 뭐 한국 제품들 같은 경우 사실 거의 대만 제품들이 많지만은 제가 봤을 땐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근데 금액이 대만제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짜리 레버 블록을 기준으로 뒀을 때 반 정도 금액? 그거밖에 안 돼요. 포트가 4개인데도.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내구성도 있고 쓸만한지 미세 조정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이걸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써봐가지고 이거는 이 기계는 제가 판매할 게 아니고 직접 쓸 거기 때문에 써봐서 이제 계속 쓸 거잖아요 앞으로. 써봐서 이거 괜찮다. 그리고 고장도 거의 없이 오랫동안 잘 쓰게 된다라는 그 판단이 쓰면은 이게 레버 블록도 중국산 같은 것도 한번 저가 그 기계를 겨냥해서 한번 써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써봐야 돼요, 뭐든지. 써봐야 아는 거지. 써보지도 않고, 중국산은 무조건 나빠. 물론 중국산이 대부분 나쁜 거는 재료를 안 좋은 걸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중국 제품들도 재료 좋은 거 쓰면 기술이 사실 그렇게까지 낙후되지는 않았어요, 중국이. 이제 재료를 안 좋은, 그러니까 주문자들이, 나 이거 싸게 이 금액에 팔 거니까 얼마에 맞춰서 만들어줘.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술이 중국이 뭐 완전히 우리나라만큼은 안 되더라도 기술 좋아요, 중국도.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소재를 쓰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되고 싸게 만들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된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 수동 레버니까 그렇게 뭐 크게 쉽게 고장 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단 한번 제가 써보고 한번 나중에 한번 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볼트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가 중립 위치에서 먼저 고정이 돼야만 호수가 다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호수 연결을 못 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 지금 고정 장치를 이거 일일이 다 마킹해 가지고 구멍 뚫고 탭 내는 것보다 제가 이거를 한 방에 뚫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스크류 볼트예요, 그냥. 판넬 같은 거 박는 스크류 볼트인데 이게 일반 판넬 시험관 같은 데는 각파이프에 박는 스크류 볼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빔에 박는 거예요. 빔 아시죠? H빔. 두께 막 9mm 막 그냥 12mm, 11mm 막 나오는 것들. 거기에 박는 스크류 볼트는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고강도예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그 나사산이 얘는 밀이에요. 인치가 아니고. 일반 스크류 볼트는 인치고 이건 밀이. 6mm짜리 그 너트를 여기다 끼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어떨 때 쓰면 좋으냐? 그냥 바로 탭까지 내줘요, 그냥 지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탭까지 내준 거예요, 결국.
이 철판이 지금 6mm예요, 지금 6mm. 이게 얇은 철판은 아니에요. 빔 250에 125, 250에 125 같은 거 지금 가운데 쪽에 빔 두께가 얘랑 거의 비슷해요. 약간 뭐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얘랑 지금 비슷해요. 그 두께를 지금 이렇게 금방 순식간에 뚫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구멍을 3개를 뚫었는데도 더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이. 지금. 기립밥 반제물들 이렇게 있는 상태에 그냥 볼트, 귀찮다고 볼트 채워버리면, 지금 여기 물 같은 거 조금 묻고 그러면 녹이 시뻘겋게 나요, 이게. 되게 보기 싫어요. 귀찮아도 이게 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탭까지 그냥 한 방에 딱 깔끔하게 끝납니다. 아, 이거 거저 먹는 거네, 뭐. 무선 송수신기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일부러 중국산 부품들을 이제 요즘 조금씩 계속 사서 이렇게 써보거든요. 좀 질에 대한 거를 한번 느껴보려고. 아, 근데 괜찮은 것들은 괜찮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것들도 많아요. 이게 어떤 분 댓글에 전지가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전지가위는 안 써봐갖고 모르겠지만은 중국산이 그래요. 재료를 사실 좋은 걸 쓰면은 제품의 질이 당연히 좋죠.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것도 너무 재료를 안 좋은 거 쓰면은 태양빛에도 막 녹아서 그냥 꼬부라지고 막 그런 현상이 발생하듯이, 옷 같은 거 원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의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옷 원단도 거기에 색소가 들어간 안류가 있잖아요. 그 안류가 비싸고 싸고의 차이가 그 색이 빨리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색이 빨리 바라지 않고, 그리고 색이 물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옷을 빨았을 때 물이 안 빠져요. 그 색깔의 물이, 좋은 안류는. 근데 싼 안료는 색깔 금방 바라고 물 쉽게 빠지고,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인데 거기 옆에 뭐 같이 뭐 흰색을 입었는데 땀을 흘렸다. 그럼 흰색이 다 빨간색 돼버려요. 그건 안료를 굉장히 싼 걸 썼다는 얘기거든요. 다 싼 게 비떡이에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에는 그 중국산도 일반형 유니트로 해가지고 거기 중국에서 나오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일반 모터, 그리고 유압 펌프, 또 좀 그 중국산 중에서도 좀 괜찮은 거, 레바 블록도 괜찮은 거를 그 소재를 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제품 나와요. 제 판단에는. 좋은 제품 나오면서 현재 지금 대만제나 이제 국산 쓰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성능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은 싸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유압도끼를 중국산이 왜 다 파워펜 유니트만 쓰는 건지, 그게 이제 부피도 작고 이제 뭐 금액선에서 이제 좀 많은 유통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건 제 판단이지만은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기다가 압력 게이지를 다룰 건데, 여기 지금 여기가 T라인이고 여기가 P라인이에요. 보니까 알파벳 써 있어요. P, 여기는 TN. 그래서 저는 여기 P라인에다가 이제 그 T자 소켓을 써가지고 압력 게이지하고 유압 펌프에서 오는 호수를 받을 수 있는 니플하고 두 가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실린더가 지금 4개, 그리고 회전 모터 하나, 유압 실린더하고 유압 회전 모터하고 총 5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단일 하나의 기계 몸체에 이렇게 들어가는 개수치고는 적은 양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들어가는 게. 그리고 여기 지금 P라인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압력 게이지를 장착을 할 거예요. 요건 이제 T자 소켓인데, 고압용, 일반 수도 배관용 같은 거 쓰면 큰일 납니다. 그냥 뻥 터져버려요, 그냥. 요 T자 소켓을 쓰고 압력 게이지를 이제 장착을 할 건데, 이거는 사실 어떤 소켓, 니플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냐는, 그러니까 조립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거는 니플 개수가 한 개라도 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오일이 셀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예요. T소켓 하나 쓰고, 내주샤 소켓 쓰고, 여기다 이제 압력 게이지 달고, 여기는 펌프에서 온 P라인을 바로 연결할 겁니다. 지금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계가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척형으로 되어 있는 턴테이블은 있어요. 그게 용량별로 그런 건 흔히 많이들 나오는데 제한적이에요. 그건 사용이. 이게 척으로, 선반기계 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 같은 물건은 찝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특수성 있게 이제 저같이 이렇게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요. 그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용을 못 해요. 제가 요거 전편에 유압도끼 조립하는 과정,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건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도끼 하나 이렇게 댓글 올리고 하나는 고철이라고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댓글은 누가 봐도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댓글을 왜 올리는 건지, 그런 나쁜 소리를 해가지고 남에게 가슴에 마음에 상처를 줘서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과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닐까. 그게 서로에게 사실 그 인생 살면서 그 상처 주는 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모자란 점이 있어도 좀 격려해주고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말로라도 글로라도 좀 북돋아주고 그런 사회가 좋지 않은가요? 계속 다 보여드리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T라인 소켓 조일 때 그때 다시 또 영상 찍겠습니다. 제가 지금 레바를 하나 잠깐 걸어서 이렇게 움직여 봤거든요. 그 조작감이, 그 뭐라고나 할까. 국내 지금 현재 시판하거나 대만이나 국산 제품의, 이태리 제품에 비하면은, 좀 느낌은 안 좋아요. 밸브가 움직일 때, 스풀이 움직일 때가, 쇠와 쇠끼리 부딪히는 걸걸대는 그 느낌. 그 진동이 오고, 소리도 들려요, 그렇게. 일단 써봐야 알죠. 써봐야 아는데, 일단 이게 그런 느낌이 들질 않거든요. 지금 대만제도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부드러워요. 소리 안 나요. 근데 얘는 쇠에다 쇠 비비는 소리가 나네. 희한해.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나지? 이거는 올바른 참된 소리가 아닌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짧은 구간에 이거 호수를 어떻게 꽂지? 난관이 또 부딪혔네. 난관에. 이거 그래서 일부러 호수도 좀 가는 거 8분의 3으로 한 건데, 야, 그래도 이게 꺾는 게, 우와. 그리고 유압호수는 너무 많이 꺾이면 안 돼요. 유량이 통과가 잘 안 돼요. 찌그러져 갖고. 다음 호수가 꽂기가 조금 난감하겠는데, 위로 더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원래 첫 제품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뭐든지 제품을 만들고 거기서 또 다시 보완점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번 거 호수 빼기가 조금 그러네. 이쪽에 걸어도 되는데 왜 이쪽에 안 거냐면은, 순서대로 작동이 되게끔, 헷갈리지 않게 순서대로 작동하게 되게끔 번호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1번 레바는 리프트 역할, 그 다음 이제 회전, 그 다음이 집게, 이렇게 순서를 주려고. 네, 지금 아까 다 체결했어요. 제가 호수를 다 체결했고, 사실상 다 마무리 졌습니다. 사실은 마무리 졌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호수가 지금 두 세트가 지금 나가 있는데, 얘는 회전, 그리고 얘는 집게, 그리고 얘는 회전. 라인이 A, B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호수가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압 펌프에서 P라인 압력이 레바 블럭 P라인으로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는 지금 그 리프트 호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게 호수, 세 번째는 회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쪽에 보조 프레스. 이렇게 해서 사포토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프레스는 2분의 1 사이즈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8분의 3 사이즈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AB와 T라인과 T라인 드레인 쪽은 지금 4분의 3 큰 걸 썼어요. 큰 걸 썼고, 그리고 나머지 P라인, T, 오일을 빨아들이는 거하고는 2분의 1짜리 썼고, 그리고 지금 이 호수가 좀 반짝반짝일 거예요. 겉에 표면이. 요거는 일반 이런 유압 호수가 아니고요. 심플렉스 호수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는 와이어, 철로 된 와이어가 감겨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섬유 같은 것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로라를 타야 되기 때문에, 로라를 타게 되면 호수가 계속 원형으로 꺾여졌다 펴졌다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이제 주로 쓰는 거예요. 심플렉스 호수는. 그래서 지게차 같은 거나 그 닐통, 크레인 유압 닐통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이제, 스카이 장비라든지, 그 심플렉스 호수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썼고요. 그리고 제가 시운전도 해봤어요. 시운전도 해봤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리프트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릴 때 방아를 쪄요. 콩콩콩콩콩. 그러니까 유압이 부드럽게 안 내려오고 계속 쿵쿵쿵쿵쿵 하고 방아를 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가 이제 찾기 위해서
저도 대충 어떤 원리에서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집게 부분이 상당히 무거워요. 무게가 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지금 실린더가 올라갈 때는 무거운 거를 버티면서 이제 올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실린더 아래 하단 쪽, 포토 쪽에서는 힘이 많이 받치고 그 힘을 받쳐야 되는데 거꾸로 위에 쪽에서는 유량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는 이 불규칙해진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유량이 차라리 좀 힘을 받으면서 들어가면은 일명 헌팅 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어느 한쪽에 물리적으로 지게차 같은 경우는 실린더를 양방향을 안 써요. 지게차는 그 단동식으로 해가지고 뜨개 부력 형식으로 쓰거든요. 지게차 마스터들은. 그래서 지게차는 올릴 때는 유압으로 힘으로 이제 그 압력을 집어넣어 갖고 실린더 로드가 뜨개 현상식으로 압력의 안에 찬 거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서 떠올라가거든요. 그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밑에 하단 쪽에 밸브만 열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팅 현상이 안 생기는데 이거는 지금 복동식을 썼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이 무게 자중에 의해서 아래 하단 쪽에 있는 실린더 공간 쪽에 포트 쪽에 힘이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눌리는 힘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 또 유량과 유압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헌팅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저기 그 서울 영등포에 보면은 유창유압이라고 실린더를 오랫동안 몇십 년 그 전문을 하신 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좀 거래한 지가 19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이제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일단은 카운터 밸브를 다는 게 가장 좋은데, 카운터 밸브는 일단 금액이 좀 단가가 좀 나가니까 일단 먼저 스피드 밸브를 하강 쪽에다 먼저 방향을 맞춰서 설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카운터 밸브를 다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이거 보시면은 리프트 쪽 실린더 하단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스피드 밸브를 달아놨어요. 제가 방향이 있어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역으로 달면 안 돼요. 역으로 달면 안 돼요. 이게 스피드 밸브는 약간의 그 체크 밸브 역할과 비슷한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원리상으로 그 체크 밸브 역할을 딱 하는 게 아니고 원리상 약간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량이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원활하게 다 들어가요. 제 양이 원활하게 다 들어가는데, 이 실린더 안에 그 곡강 튜브 안에 있는 오일이 빠질 때는 이 밸브로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빠져나오는 오일 양을. 그래서 지금 오일 양이 너무 급속하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쿵쿵 뛰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적절한 구멍을 열어주면은 양을 갖다 빠르게 흐르는 거를 저지할 수 있어요. 천천히 흐르게. 약간의 배합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방향이 있어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 이 구조가 틀려요. 안에 밸브 구조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맞춰 놓으면은, 제가 이제 그 시울음을 계속 하면서 이 밸브를 세팅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가 가장 부드럽게 소리가 가장 많이 안 나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이제 계속 실험을 해서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밸브를 지금 하단 쪽에 달았고요. 그래서 포토 밸브는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지금 충족하게끔 지금 정상적인 작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상단에 그 라인에 이제 리프트 라인에 보면은 위에서 유량이 들어가는 쪽에도 제가 일반 유압 밸브를 하나 달았습니다. 여기다가도 여기서도 이제 위에서도 이제 들어가는 양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향이 없어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수도꼭지 같은 물 밸브에 비슷해요. 원리가 그냥 유압 밸브예요. 밸브고, 밑에 거는 좀 특성이 얘랑 틀려요.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유량이 적게 들어가게 막을 수 있고, 한쪽 반대 방향은 그냥 원활하게 제 유량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컴플렉스 호스 2세트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철심 와이어, 투와이어, 요거는 이제 프레스, 이런 이제 수적인 그 작업들을 할 때 쓰는 용도고, 그리고 추후에 지금 이쪽에서 다시 삼방 밸브를 또 달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병행해 쓸 거예요. 삼방 밸브를 이쪽으로 유량이 가게끔 하면 프레스로 쓰는 거고, 또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또 하나의 유압을 쓸 수 있는 라인이 또 포트가 생겨요. 그러면 레바는 하나를 계속 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파운드 잡기 같은 거, 그러니까 어느 물체를 강제로 유압으로 꼭 밀어야 될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집게를 거기다 만들어서 유압으로 이제 어느 접점을 이렇게 용접하기 좋게, 그런 사람 힘으로 도저히 붙여서 용접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압 집게를 강제로 찝어서 용접을 한다던가 하는 그 용도로 쓸 거를 갖다 나중에 추후에 여기다 장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작업이 목적이 용접이나 아니면 이제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너무 무겁고 무게가 막 200kg, 300kg씩 400kg까지 나가는 것들을 찝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편안하게 일을 하기 편안한 위치로 그 회전을 해서 이제 그 포지션을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지셔너예요, 사실. 포지셔너인데 집게 형식으로 찝어서 원활하게 돌려주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척형 포지셔너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반기계 척처럼 이렇게 동그란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찝어가지고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속도가 조절도 가능하고, 물론 얘도 이제 레바로 조절이 가능해요. 속도도 언제라도 조정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하고 특성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물건을 쓸 수가 없어요. 그 턴테이블 방식의 척형 방식의 포지셔너는 저한테는 안 맞아요. 사실 그건 저도 쓸 수가 없어요. 기계 구조 자체가 거기다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된 건데, 용접을 하다 보면 이제 불똥도 튀기고, 그리고 이제 그라인딩 작업을 하게 되면 불똥이 사방으로 다 튈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게 좀 오래 못 가겠죠. 그래서 지금 방염 원단을 제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염 원단을 이제 추후에 이쪽에 싹 가릴 겁니다. 이쪽에는 아무것도 튀지 못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샤프트가 지금 행거 샤프트가 이게 불똥이 튀기면 안 돼요. 튀겨서 들러붙게 되면은 싱하고 깎아먹어요, 나중에 쇠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튀지 않게 여기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봉을 갖다가 걸어가지고, 이게 회전이 되니까 위아래가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을 걸어서 이제 방염 원단으로 여기 막을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불똥이 최대한 안 튀게. 특히 중요한 거는 실린더 로드. 이 실린더 로드 같은 경우는 정말 불꽃 하나만 튀기면은 그냥 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로드를 갈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해요. 그 실린더 로드 때문에라도 여기는 방염 원단으로 이제 막을 거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편리적인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아연도로 3단 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일단 여기서 계속 공구를 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공구들을 제가 여기다 비치를 시켜놨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게 지금 슬라이드 방식이라, 근데 그 모재 물체가 지금 최하 100kg, 200kg, 300kg 이렇게 나가요. 그 애들을 이렇게 찝어서 든다는 것은 사실 저는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체크 밸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실린더에. 그래서 다시 이게 풀리지는 않아요. 풀리지는 않지만은 문제는 이게 거리가 이게 지금 900mm가 넘어요. 샤프트에서부터 끝선까지 900mm가 넘는데, 이게 찝는다고 1:1 비율로 똑같이 이렇게 찝혀지지는 않아요. 이쪽에 벌림 현상이 발생을 해요. 저희가 이제 보셨다시피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자동발 같은 경우 어떤 물체를 찝으면은 되게 벌어지면서 어거지로 찝히거든요. 얘도 약간 그런 현상은 있어요. 물론 부싱을 넓게 놓지만은 그래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언젠가는 물체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정사각형의 기둥이 있는데, 정사각형의 기둥을 딱 물었을 때 약간 한쪽이 벌어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눌러주지 않게 되면 기계가 돌 수가 있거든요.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계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압으로 먼저 찍고 나면은 이걸 갖다가 요 볼트구멍에다가 체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체결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조여줄 겁니다. 절대 안 풀리게, 기계를 놓치지 않게. 그러면은 물론 불편하겠죠. 불편해요. 근데 기계 한 대를 갖다가 내면을 갖다 돌려가면서 용접을 하고, 그 시간 과정이 1, 2분 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한 40분에서 50분 걸려요. 그럼 4, 50분 동안 언제 이게 기계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일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해주고서 일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갖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손으로 기계 뒤집고 힘든 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시운전을 한번 해 보여드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작업하는 그 기계를 갖다가 유압으로 물리고 이걸 체결하고 돌리는 영상까지 일단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이 제품은 뭐 아직 그 제품은 아니에요. 지금 판매할 아직 계획은 없고요. 여기에는 이제 220V 리드선을 이제 달았는데, 이 리드선은 좀 따로 이제 구입을 하다가 지금 기존에 쓰던 거를 갖다가 사스케아 배선을 갖다가 평상시 안 쓸 때는 깔끔하게 말아놓을 수 있게끔 자동일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손으로 돌리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는 모타를 넣을 만한 뭐 특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타는 일부러 오른쪽 한쪽에다 빼놨고요. 그리고 프레스는 기존에 쓰던 유압도끼를 갖다 여기에 이제 크기를 부합하게끔 약간의 그 설계 변경을 해서 여기다 놓아놨고, 저희 유압도끼 이제 600C나 600T와 같이 압력은 9.5톤이에요. 9.5톤이고, 그리고 그 모재 같은 거 피거나 부싱 같은 거 빼고 받게 하기 좋게끔 여기다 제가 이렇게 아답터를 또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껴놨습니다. 이렇게 아답터를 지금 25T 철판을 갖다가 원형으로 해갖고 선반기계로 깔끔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놓았고요. 프레스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실린더가 총 3개가 더 들어가거든요. 리프트에 하나, 그리고 집게, 좌우 집게, 슬라이드 집게 2개, 회전 모터에도 체크밸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모터도 체크밸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호수를 일부러 빼도 절대 안 돕니다. 안 돌아요. 체크밸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수가 터져도 실린더가 툭 내려온다던가 모재를 딱 들었을 때 뭐 회전이 된다던가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체크밸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체크밸브가 없어도 돼요. 무게라고 하는 거는 실린더 로드 무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체크밸브가 없다가 툭 내려오거나 절대 그럴 일은 없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차단기를, 메인 차단기를 하나 30A 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스위치로 쓰기 위해서, 모터 스위치를 쓰기 위해서 30A 또 넣었고요. 근데 이게 모터가 3마력이면 그 소비 전력이 3.7kg인데 이 모든 모터들은 맨 처음에 돌 때 기동 전력이라고 평상시 먹는 전력의 5배를 먹어요. 순간적으로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그래서 이게 차단기 암페어수가 너무 낮으면 딱 키자마자 특히 겨울철에 특히 유압에 관련된 모터들은 좀 부하가 걸려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진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는 30A를 쓰고요. 그리고 콘센트를 이렇게 여러 개 넣어놨는데 이제 여기서 그라인딩 작업도 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라인더도 예를 들어서 브러쉬도 써야 되고 연마날도 써야 되고 등등 쓰잖아요. 그러면 콘센트 한두 개 갖고는 안 돼요. 여기다 다 미리 다 꽂아놓고 이제 놓고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3구짜리 2개 달아서 총 6구. 그리고 부수적으로 있는 데서 뭐 충전 드릴 같은 거, 뭐 충전기를 물린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6구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시운전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린더가 80mm가 2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유량이 많이 필요해요. 유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속도는 늦어요. 대신에 2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유량이 많이 필요해요. 유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속도는 늦어요. 대신에 힘은 굉장히 세지죠. 이렇게 되면 힘은 세져요. 대신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를 찍고요. 돌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360도 무한궤도로 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총 높이는 원래 2m 올라가야 정석인데 이 체인 쪽이 저 위에 마스터 쪽에 걸리기 때문에 1.6m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내릴 때 이제 부드럽게 내려와요. 콩콩 부드럽게 찢질 않아요, 이제. 이게 스피드 밸브를 달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 보셨다시피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됐고요. 일단은 기계를 실질적으로 찝었을 때 드는데 무리함도 없고 회전도 잘 되고 그러면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다 거의 100%에 가깝게 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판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기 부수적으로 이제 이쪽에 용접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여기를 이제 커튼식으로 여기를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 로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용접 똥밥 같은 게 들어가면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막아줄 거고,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막아주는 거고, 방염 원단을 갖다가 불에 타지 않은 방염 원단으로
요 전면부들 다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작업하고 실질적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전판도, 로라가 지금 6개가 들어가 있어요. 6개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센터 베어링은 3톤 지게차의 그 마스터 쪽에 들어가는 그 큰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 거의 1톤 가까이 올라가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1톤 정도 올라가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지금 치즈 절단 기계를 만들고 있는 몸체 프레임을 여기다 한번 올려놓고 시운전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전면으로는 찍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옆에 제가 그 스위치 박스를 좀 너무 밑에다 달아놔가지고 박스에 간섭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안전하게 볼트를 채우고요. 이제 이렇게 기계를 들어서 단단하네. 이제 실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 용접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편안하게 용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를 용접할 때는 바닥 밑에까지 내려서 용접하고, 그리고 이 안쪽 요 벽면을 용접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회전을 하면 돼요.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용접을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면 돼요. 이제 뒤에 반대쪽을 용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이제 편안하게 용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서 편안한 위치에서 높이도 딱 좋아요. 이렇게 일하기가. 또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쭈그리고 이제 용접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구부리지 않게 용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허리 아프게 이 무거운 기계를 뒤집으면서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작업이 끝났으면은 안전하게 볼트 제었던 걸 풀고, 저도 오늘 이게 처음 써본 거예요. 지금 처음 이거는 물건을 찝어서는 지금 영상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만들어 놓고도 처음이라 제가 만들어 놓고도 낯설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도 지금 이 영상 찍으면서 이게 처음이에요. 이거 지금 찝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모재를 돌리는 거는 저도 지금 처음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제작하는 데까지, 부품 수급도 약간 좀 차질도 있었고 해가지고, 거의 한 20일 정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제작하는 동안에 또 다른 일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일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작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기계를 활용해서 좀 더 많이 빨리빨리 이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염 원단은 아마 다음 주 중후반쯤에나 아마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임시로 대충 뭐 다른 거를 그 불똥 튀지 않게끔 덮어 나가면서 일단 작업을 할 거고요. 제가 이 영상을 사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기계들이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외국 사이트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나의 또 제대로 된 그 상품화해서 제작 판매를 하면은 아마 필요로 하는 그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많고 시장성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하나 만들면서 느낀 건데, 이제 일단은 쓰는데 진짜 특화되어 있게 아주 편리하고 좋긴 한데, 구조가 사실 간단한 편은 아니에요. 구조가 간단한 편은 아니고 좀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상품화해서 판매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한두 대 이렇게 주문 받아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제작 과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대량 생산하는 거고 한두 대 만드는 거고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단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단가는 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소량으로 만들 팔게 되면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한 150, 200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좀 더 큰 공장 규모에서 이렇게 라인을 좀 갖춰서 만들면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싸질 수는 있겠죠. 저는 이거를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이제 그 개발한 건 아니고요. 그냥 쓸 목적으로 만든 거고, 일단 쓸 목적으로 만들긴 했지만은 또 이런 거에 대해 관심 있거나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회전 턴테이블 포지셔너에 관련된 그 영상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추후에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600T나 600C 제품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용접하고 그라인딩 작업하는 거, 그리고 그 방염 원단을 덮어서 이제 작업하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맥가이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